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이슈였던 그린벨트 해제. 결국 손대지 않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국공립시설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걸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여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 번 나온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뛰자 이젠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원칙을 정해서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신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해 내놨습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여권 내 혼선은 일주일 만에야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홍남기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언급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여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투기 수요만 창출할 거란 우려를 다양한 경로로 밝힌 겁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셈이지만 또 한 번의 엇박자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총리실 발표 이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집을 어떻게 공급할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나온 태릉 골프장 얘기부터 해보죠. 어떤 곳입니까? 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 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입니다. 군이 갖고 있는 부지로 면적은 약 74만 제곱미터입니다. 국토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 했지만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에 국방부가 예정과는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이 시민단체는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곳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통상의 그린벨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길 개발하면 집을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까? 태릉 골프장에만 1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이 골프장은 육군 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육군 사관학교까지 이전을 한다면 부지 면적이 약 150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나서 2만 가구 이상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시설 부지도 언급을 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중에서 택지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서울무역전시장, 또 삼성동 서울의료원, 탄천, 잠실 유수지 등이 고려 대상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이 지자체의 이해관계나 주민의 반발 등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공급하기로 한 게 30만 가구인데요. 이번에는 태릉에 2만 가구를 짓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유휴부지를 더 찾아서 아파트를 지어도 그때보다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의 역세권 등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용적률을 대폭 높여줘서 분양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평균 180에서 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그 방법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부동산 정책 대란의 한가운데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이걸 완성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국 균형 발전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며 김 원내대표 연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거나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서입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 요건에 빠진 사법부, 즉 대법원 등의 이전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현장에선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세값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섭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가 소송 압박에 시달리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올가을 전세 계약이 끝나는 박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 전세값이 뛰었다며 7천만 원 더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보다 15%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폭이 지나치다고 느낀 박 씨는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되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2년 더 살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이사를 한다는 건 좀 사실 부담스러우기도 합니다. 수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임대차 3법의 입법과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때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